산맥을 벗어난 우녀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속세의 땅은 낯설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떠들썩한 소음, 다양한 음식 냄새. 한때 그의 일상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행색은 남루했지만 오랜 수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기세는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혈수패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그 핏빛 문양은 5년 동안 그의 뇌리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강호에 나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혈수패는 평범한 물건이 아닐 터 함부로 내보이며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5년은 며칠 동안 여러 마을과 작은 도시를 전전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주루의 구석자리에서, 객자 내 허름한 방에서, 시장의 잡담 속에서 그는 귀를 열어두고 강호의 소문과 뒷골목의 정보들을 조용히 수집했다. 살수 집단, 비밀 결사, 강도들의 행패, 관리들의 부패,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는 검은 바람 혹은 피 묻은 손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으려 했었다. 그러던 중 황하 근처의 제법 큰 도시인 낙양의 한 지저분한 도박장에서 실마리를 잡았다. 술에 취한 패거리들이 최근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 표두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그 철과표란 놈 요즘 아주 기고만장하다니까. 뒷배가 아주 단단한 모양이야. 뒷배는 무슨? 더러운 짐이나 나르면서 돈맛을 보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듣자니 얼마 전에도 야밤에 수상한 상자들을 잔뜩 싣고 어디론가 갔다. 더군. 쉿! 조용히 못해. 그놈 성질 더러운 거 몰라? 잘못 지켰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철과표. 그리고 수상한 야밤의 운송. 5년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박장을 나섰다. 며칠간의 뒷조사 끝에 5년은 철과표라는 자가 운영하는 철표표국의 위치와 그의 평판, 그리고 그가 최근 은밀하게 특정 집단과 거래하며 불법적인 물품을 운송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정적으로 철과표가 지닌 물건 중 간혹 기이한 붉은 문양이 새겨진 것이 있다는 소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뛰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이 낙양 거리를 감쌌다. 철표표국은 도시 외곽의 후미진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5년은 담벼락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표국의 동태를 살폈다. 예상대로 몇몇 표사들이 불침번을 서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해이했고 움직임은 굼떴다. 5년은 숨을 죽이고 담을 넘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고 움직임은 한 줄기 연기 같았다. 나경심검의 보법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경계를 서던 표사들의 등 뒤로 다가가 그들이 비명조차 지르기 전에 목 뒤 혈도를 정확히 짚어 기절시켰다. 표국 안채, 철과표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희미한 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5년은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방 안에는 술병을 앞에 두고 혼자 술을 마시는 우락부락한 인상의 사내가 있었다.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고 눈빛은 탐욕과 교만이 서려 있었다. 바로 철과표였다. 그의 허리춤에는 과시하듯 큰 도가 걸려 있었다. 5년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누구냐? 철과표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돌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5년의 모습이 제대로 담기기도 전에 이미 차갑고 섬뜩한 검기가 그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5년의 검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 속에서 뻗어나온 것처럼 그의 검은 이미 철과표의 어깨와 팔의 힘줄을 정확히 끊어놓았다. 쨍그랑. 철과표의 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내 놈은 대체? 공포에 질린 철과표의 눈앞에 5년은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옮기는 짐들에 대해 말해라. 특히 붉은 문양의 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안에는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철과표는 본능적으로 이 자가 자신을 죽이러 왔음을 깨달았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평범한 표두일 뿐. 다시 묻지 않는다. 5년의 검 끝이 철과표의 다른 쪽 어깨를 파고들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철과표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크악! 말하겠다. 말할 테니 살려다오. 고통과 공포에 무너진 철과표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에게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비밀 장소로 물품을 운송했다는 것. 그 물품 중에는 가끔 그가 언급한 붉은 문양이 새겨진 작은 상자들이 있었으며 그것들은 개봉해 있는 특정 객잔으로 보내졌다는 것까지. 혈수패 자체를 본 적은 없지만 그 문양의 섬뜩함은 기억하고 있었다. 개봉, 객잔 이름은? 흑룡객잔이다. 제발 목숨만. 철과표의 애원이 끝나기도 전에 운연의 검이 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철과표의 눈이 크게 뜨인 채 그대로 숨이 끊어졌다. 운연은 피가 묻은 검을 무심하게 그의 옷에 닦아냈다. 5년 만에 첫 살인.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한 차가운 집중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운연은 방안을 빠르게 뒤져 철과표가 말한 거래 장부와 개봉 흑룡객잔으로 보내는 서찰 하나를 찾아냈다. 그가 찾던 혈수패는 없었지만 다음 행선지는 명확해졌다. 개봉 흑룡객잔. 운연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철표표국을 빠져나왔다. 밤의 어둠 속으로 그의 모습이 다시 스며들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첫 번째 희생자를 낳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과연 개봉에서는 어떤 진실과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운연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동쪽 개봉을 향하고 있었다.